자, 전국의 바둑학교 제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비가 특히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실내에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바둑 공부 많이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주간 바둑TV 영상을 찍을 때 한 주가 이렇게 후딱 지나가는구나 실감케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간 바둑TV 영상을 보시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간 바둑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이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주신 질문과 또 바둑 기술 외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4824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요 4824님 뿐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3급, 5급 사이의 분들, 걸쳐서 한 칸 높은 걸 치면 돌아 이게 변화가 더 적다 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긴 합니다. 또 제가 협공 위주로 돌아 그 말씀도 이제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붙여 왔는데 이때 어떻게 이제 뒀냐면 4824님께서 여기 치받고 맞고 젖혀서 두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쪽을 이제 2단 젖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수가 이어야 되죠? 있고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백이 이게 호구를 쳤습니다. 자, 이제 흙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아주 어려운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참고로 이 모양은 여러분들 좀 8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정말 누가 유리한지 또 명쾌하게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AI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AI가 설명해 주는 걸 기반으로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우선 이 모양을 보시면요, 요도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통 잘못 두시냐면은 단수를 치고 나와요. 자, 단수 치고 나오는데 이 선의 돌에 단수 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좀 하나만한 그런 수가 되는데,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이쪽 이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쪽 밀고 나가야 되죠? 나가면은 자, 돌 3개가 있습니다. 돌 3개 모양의 급소는 어느 쪽이 되죠? 돌 3개는 가운데 자리에 딱 둬버리면은 일단 흙이 누가 봐도 곤란한 겁니다. 4824님께서 흙이 어떻게 두냐 질문하신 거는 역시 여기를 얻어 맞았을 때 요 돌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요걸 빼볼게요. 요걸 빼버리면은 백이 이렇게 왔더라도 흙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자, 두 점머리 때리고요. 자, 그럼 막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있는 게 아니라 호구 치는 게 정수일 겁니다. 호구 치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려면 어떻게 두셔야 돼요? 잡으려면 이쪽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든 막게 되는데, 자, 여기 아까 단수를 쳤을 때와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없습니다. 흙이 어떻게 두죠? 귀에서는 하나, 둘, 셋, 3, 3이 가장 기본 극소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3, 3 다음의 급소는 어느 자리가 될까요? 네, 2, 2 자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나, 둘, 요 자리에 두고 백이 빵 따냄을 하면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백이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백이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단수를 쳐버리게 되면은 이 다음에 흙은 아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붙이는 정석이, 이거 정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하여튼 만만치 않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받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치받고 맞고 이렇게 젖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백이 좋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단 젖히는 게 정수고요. 끄는 다음에 이어야 되고, 백은 당연하게도 양단수로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쪽을 뭔가 받을 때 단수를 치는 게 악수다. 네,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고, 단수, 나오고, 그냥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자리가 급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 두 점 머리 때리고, 자, 맞고, 자, 호구를 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이 이게 나가면은 이제 공격이 꽝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가 이미 악수가 돼버렸으니까 백은 여기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어쨌든 막았다고 쳤을 때 뒤에서 어떤 수가 있다고요? 네, 33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급소는 둘둘 이런 개념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변화가 좀 복잡하죠? 이 정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원래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변화입니다. 제가 프로가 되면은 이 3만 개에 달하는 변화를 외워야 된다, 통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변화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정석은 어렵다라고 하면 한없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실 때 화점을 먼저 배우고 이 서목을 좀 나중에 배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서목은 필연적으로 어느 쪽으로 걸치더라도 협공을 하게 되면은 바둑 자체가 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화점을 이제 먼저 두시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프로 바둑에서도 이 서목보다는 화점이 훨씬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두실 때 5급 분들이다. 그러면은 화점 위주로 두시는 게 뭐 제일 무난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형태처럼 상대가 서목을 도왔을 때는 이게 살짝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드린 말씀이 쉽게 돌아. 네. 어려운 정서 사용해 봤자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4823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혹시 4824님께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지금 이 변화가 워낙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시면은 흙 1로 붙인 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102로 젖혔는데요. 흙이 3으로 늘었습니다. 이 변화가 뭐 굉장히 많긴 합니다. 프로들도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4824님의 이번에는 흙 1, 2, 3으로 두면 100은 어떻게 두느냐, 이 질문을 또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양을 보시면은 원래 정석은 이 두 칸 높은 협공은 백이 잘 안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둬서 나쁘냐면은 일단은 요 눈목자 정석을 사용을 해서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붙이는 수는 잘 안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눈목자로 두는 게 정석이고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눈목자 두 칸 높은 협공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게 있으니까 굳이 여기 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서 안 둔다는 거고, 자, 젖히는 거는 일단 백이 정수예요. 근데 여기서 붙이고 젖히고 넣으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흙이 무리수입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하나 씹었고요. 늘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나 밀어둡니다. 자, 밀어두면은 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집 이상이잖아요. 집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늘던지 뭐 뛰던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두더라도 나와 끊습니다. 자, 이 원래가 누구 귀였죠? 원래가 백의 귀잖아요. 백은 살아있고 흙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두 개가 약한 돌이죠. 게다가 협공까지 되어 있고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면은 호구 자리 당연히 급소가 되고 나와 끊는 약점이 있죠. 자,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백이 흙이 자리를 잡았는데 백이 요 돌 4개의 급소가 있습니다. 자, 급소 눈에 보이시나요? 네, 쌍립의 급소라고 하죠. 바로 요 자리가 일단 쌍립의 급소,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손을 빼면은 끼어서 잡히니까요, 이을 수밖에 없고, 자, 머리를 빵 두들겨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백흙은 끊을 수밖에 없는데요. 붙이면 젖히고, 끊으면 뭐 해라? 네, 늘어라. 어디에 늘어야 돼요?
지금 여기 두면 바로 잡히죠? 요 돌을 늘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흙은 이제 막 잡으려고 들어요. 네, 근데 막더라도 네, 밀어가면은 5점이 그냥 잡히겠죠. 자, 그래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면은 흙은 괴롭고, 여기 단수 쳐서 두면 살 수 있지 않나요?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굳이 안 해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흙이 두는 게 1선과 2선이니까 2선을 몇 번 기어야지 살 수가 있나요? 네, 6, 4, 8 생이라고 하죠. 8번을 기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흙은 길 때마다 한 집밖에 늘어나는 게 없는데, 흙은 늘면 늘수록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2선은 두어서 산다는 거는 망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 붙이는 수는 두지 않는다, 굳이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붙이는 수도 두기는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들은 어떻게 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23년도에요. 중국의 저루양이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저루양 구단 바둑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젖히고 아까 늘지는 못해요. 늘면 끊겨서 나쁘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웅크립니다. 그러자 백이 늘었고요. 자, 귀로 이제 갑니다. 귀는 어디가 있다? 1번이라고요. 3, 3. 자, 백은 호구자리. 흙은 단수는 선수하고요. 자, 한 점이 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 늘어서 둡니다. 2선의 돌이 오면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나쁜 수가 뭐예요? 네, 따라가는 게 제일 나쁜 수죠. 그래서 저우르양 구단도 일단 자리를 잡아둡니다. 흙이 나가서 사는 거는 어쨌든 미생마죠. 자, 그래서 일단 자리를 잡았고요. 막고 하나 밀어둔 다음에 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흙이 보시면은 일단 살 수는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9집입니다. 아까 4월의 가장 기본 원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6, 4, 8생. 6집은 잡히고 8집은 산다. 근데 9집이니까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두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형세 판단을 해보니 흙이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까 흙은 굳이 이렇게 두지 않는다고 하죠. 눈목자로 두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백은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럼 젖히고요. 이제 빠져나갑니다. 요 가운데 하나 찝어두고요. 변화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정석 부분에서 좀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주세요. 일단 정석은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정석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자, 호구 치는 것까지가 정석인데 흙이 3, 3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됩니다. 백이 이제 뭔가 벌려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다가가면은 여기서는 백이 좀 앞섭니다만 흙이 살아있고 요 돌이 굉장히 미생마가 되죠. 초반 때 가장 나쁜 상황이 뭐라고 했죠? 미생마가 되는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이어서 요 형태는 흙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바둑 보면은 여러분들 프로들의 바둑을 보면 협공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아예 없습니다. 다 여기 보면은 붙이는 정석을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요걸 안 두는 이유는 붙여서가 아닙니다. 눈목자로 두는 정석 때문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7328님의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석을 외우라고 하는 경우가 좀 거의 없습니다. 원래는 외워야 되는데요. 이 바둑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탄식조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 내가 바둑을 빨리 배웠어야 된다고. 근데 빨리 배워야 되는 분야가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일단 사활. 사활이야말로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가 정석입니다. 사활과 정석이 왜 어른들이 애들하고 두면 결국은 안 되냐? 왜 애들 때 해야 되냐? 어릴 때 할수록 왜 유리하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좁은 지역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완전히 결과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가 이게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활과 정석 분야가 어렸을 때 할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죠. 협공을 해왔을 때 제가 눈목자로 두는 거를 이제 높은 양거 있지. 요거 말씀드리죠. 근데 요거 이제 수순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먼저 젖히고 셋, 넷. 이으면은 여기서 붙이는 거 5번, 6번, 7번. 그러니까 7수만 외우시면은 이 3연성 모양이 다 깨지게 됩니다. 백이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 정석을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두실 때 보면은 긴가민가 하니까 옛날 때 배우셨던 이런 정석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정석과 이 모양을 보시겠어요? 중앙에서 두터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근데 프로들은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프로들은 이 세력을 깨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베개 흙에 벌림에서 중앙에서 눈목자로 삭감하는 것이 어떤 기본 원리입니다. 참고 삼아 이쪽은 뭐 당연하게도 흙의 세력이 이렇게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수순을 외우시면은 금방 잘 깰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7328님이 하신 질문을 보시면은, 자, 눈목자로 두는 게 제 강의를 볼 때 깨는 방법의 첫 수다. 이 질문을 보셨대요. 근데 상대가 이제 여기를 씌워온 겁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두더라? 자신 질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한 칸을 띄던데 어느 쪽으로 띄어야 될지?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7328님 100을 어떻게 수습하나요? 흙 101 다음에 그 수순을 외우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1년 된 수순을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은 외우셔야 돼요. 정석이라면 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변의 정석도 외우셔야 돼요. 이 개념은 제가 만든 개념이긴 합니다만 정석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수순이 꼭 뭐 귀에서만 있겠습니까? 변에서도 있고요. 중앙도 있고 또 처음에만 있겠습니까? 끝내기 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수순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변 쪽으로 올라갑니다. 일단 이렇게 뻥 뚫리면은 또 집이 무너지잖아요.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대부분 틀리세요. 여기서. 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막혀 있는 곳이니까 반대쪽으로 밀어가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이게 아주 어려운 수예요. 그러면 두 점머리 때려야 되잖아요. 일부러 얻어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백의 진로가 어디로 결정이 됩니까? 중앙이 되거든요. 일단 원래 정수는 흙이 이어야 됩니다. 이으면은 빠져나가서 여기 한 집도 있고 모양도 싹 깨고 나올 수가 있죠. 이 수순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눈목자로 걷는 첫 수를 뭐 잘 공부하신 분은 축하할 만한 일인데요. 중앙으로 씌워 왔을 때 백이 어떻게 두느냐? 어떻게 두죠? 네, 변 쪽으로 먼저 하나 가고 일단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많이 틀린다 이거죠? 네, 반대로 밀어가야 돼. 네, 그럼 두 점머리를 때리는 건 흙이 좋은 수입니다. 자, 네, 젖혀서 여기 한 집을 만드는 겁니다. 한 집을 만들어낸 돌은 일단 크게 공격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게 되면은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자, 요 수순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왜 나쁜가 볼까요? 우선 이쪽으로 뛰어나가는 거는 흙이 들여다 봅니다. 자, 얘와 얘는 한 칸인데 여기와 여기는 두 칸이죠. 넓은 쪽으로 들여다 봅니다. 백이 이어야 되는데요. 이은 다음에 포위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네, 한 칸으로 막으면 포위가 되죠. 백이 괜히 붙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젖혀서 이제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포위를 합니다. 어떻게? 날일자로 두면은 몇 발자국 나가지 못합니다. 한 칸 뛰면은 밀고 늘어야 되는데요. 또 포위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자꾸 물어보죠.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뚫고 막아야 되는데 딱 끊어버렸을 때 양단수와 맞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막혀요.
따라서 여기서 날일자.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가는 길이 모두 막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뛰어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반대쪽도 들여다보고 있고, 네, 한 칸 뜨면은 백이 빠져나갈 테입니다. 어떻게 막죠? 날일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면은 네, 뻥뻥 뚫려서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맛보기. 따라서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없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날일자. 이 형태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공격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328님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첫 수가 반입니다. 첫 수가 절반이니까 첫 수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지만 또 반밖에 안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수를 외우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외워지면 물론 좋지만 그거는 우리가 10대 때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한 번에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제가 제일 어린 꼬마는 6, 7살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좀 연세가 많으신 저희 제자는 93세가 직접 저한테 와서 배우시는 분은 이제 93세시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이제 96세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90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 10대 때는 한 번 보면 외워지고 30대 때는 3번, 50대 때는 5번 봐야 된다. 90대가 되어 보니까 9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자기 나이에 맞게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역설적으로 제일 많이 느는 거 잘 모르시죠. 많은 분들이 내가 70대가 돼도요, 한두 번 보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번 보시면은 아마 더 인생에 또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더 오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질문을 딱 보면 딱 아시겠죠? 네. 자, 우선 좀 이 형태, 이 모양을 딱 보시면요. 이 형태 뭐라 그러죠? 네, 일선으로 이제 가는 이제 비마 형태입니다. 자, 3123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100일에 비마 끝내기를 당했대요.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1 이후로 2, 3, 4, 5까지 진행했는데 이게 막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혀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네, 나의 집이 다 깨졌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3124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마 끝내기는 이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우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통 집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 보통 이렇게 되니까 이 모양일 때 비마 끝내로 왔을 때 어떻게 두는지 일단 요거부터 기본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상대가 일선 둘 때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를 막거나 이렇게 막거나. 일선에 둘 때 바로 딱 달라붙으면은 그냥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잡히고 시작을 하면은 이게 될 것도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헷갈리셔서 그래요. 자, 우선 상대가 1선 뒀다. 나는 몇 선을 둬야 됩니까? 2선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돌과 요 돌 사이를 일단 하나 많음으로 두고요. 2선 두면 상대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수술 외우셔야 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 뭔가 아까 둔 거 같은데 수순이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두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를 희생을 합니다. 그럼 끊어야 되겠죠. 이때 일선을 막아요. 일선을 뭔가 둔 거 같긴 한데 언제 둔 거야? 둔 거 같으니까 다짜고짜 두시는데 순서가 2선, 1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는 따내면은 단수, 자, 2일 때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서 여기까지 두는 게 올바른 처리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외우셔야 돼요. 상대가 기막 끝내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 붙이던지 여기 붙이던지 요 실수 제일 많이 한다. 정수를 뭐다? 네, 우선 상대가 둔 쪽에서 마늘모를 두시고요. 넘어가려고 할 때 이제 두 점이잖아요. 두 점에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버려주고 뒤로 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봐도 우리가 똑같은 모양만 나오라는 법이 없죠. 지금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마늘모 두고 배운 대로 했습니다. 여기를 넘어갔어요. 자, 일단 희생타 하라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나가고 단수쳐 배운 대로 뒀는데 터져 나가버리면 이제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배운 대로 뒀는데 잘 안 된 거죠. 바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정석과 이 사활은 어렸을 때 하는 게 너무나도 유리하다. 왜냐면 아까 배운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와 하나 떨어져 있을 때 이게 그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가면요. 어쨌든 이 선은 두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뒤로 뺍니다. 이제 밀어가겠죠? 밀어갈 때, 자, 이제 똑같아요. 마늘모 두고, 넘어가고. 이쪽은 원래 흙집이니까 이제 어차피 못 나갑니다. 하나 희생타 쓰고, 끊어야 되죠? 끊을 때, 뒤로 치면은, 아까와 똑같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항상 좀 헷갈립니다. 네. 바둑은 그래서 투덜투덜 되시는 게 이런 겁니다. 자, 내 돌이 3선에 있다. 그러면 마늘모 두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내가 4선에 돌이 있다. 그럼 안 막혀요. 안 막히니까 먼저 하나 뒤로 늦추고 상대가 들어올 때, 그 다음에 두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바둑을 저와 함께 배우시는 분들이 처음에 1년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바둑은 공부를 안 하면은 몰라서 어렵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헷갈려서 어렵다. 뭘 해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2년, 3년 차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보이시는 거야. 아, 3선에 있을 때는 그냥 하면 되고 4선에 있을 때는 요거 하나 해주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네. 이게 3년차가 되면은 이제 딱 보면 아시지.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금 진담에 가까운데요. 우리가 대학교 4년 다니지 않습니까? 바둑도 여러분들 제대로 하시려면은 4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다양한 이런 사회들을 공부하시면서 조금 위치가 다르더라도 이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뭔가 양이 쌓이셔야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헷갈리겠지만 잘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도 이제 한 20여 년 이제 가깝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 26인가 27인가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7 정도로 대충 치고 그때 이제 무슨 걸 지도를 했냐면은 입단을 이제 곧 앞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이제 스파링 상대를 해줘요. 네. 근데 신기하게 이제 그때 가르쳤던 애들이 제가 다 입단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둔 애들은. 그래서 전 굉장히 제가 뛰어난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입단이 결정된 애들이었던 거죠. 거의 입단을 코앞에 둔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뛰어난 거고 기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 건데 착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게 애들이 다 입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나도 쾌감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슬슬 시작한 게 20여 년 가까이 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제 또 어른분들을 지도하면서 정말 울고 웃는 다양한 사례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웃으면서 우는 가장 많은 사례가 바로 이 꽁수입니다. 꽁수. 네. 당한 쪽에서는 꽁수라 그러고요. 저희가 성공한 쪽에서는 묘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그 5급분의 바둑인데 다 뒀어요. 흙이 실은 너무나 유리해요. 한 100집 이긴 바둑이에요. 자, 여기서 100 잡으신 분이 최후의 공수를 써요.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공백 하나 남았는데 갑자기 여기를 둬요. 근데 이미 내가 많이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그냥 덜컥 마지막 공백으로 메운 겁니다. 그래서 딴에서 이거 다 갑자기 100집, 이게 100집짜리 대마였거든요. 100집짜리 대마 다 살려주고 대역전을 당해. 그러니까 당한 쪽에서는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물려달라, 뭐 어떻게 이걸 물려주냐, 뭐 갖고 이제 또 그냥 옥시각시 또 이제 다툼이 생겼는데, 그래서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떡합니까? 예. 당한 쪽이 바보 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바둑에서 꼭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자충 조심하셔야 돼요. 자충. 네. 자충의 중요성. 상대가 뭔가 갑자기 여기 둬요. 그럼 뭐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이 자충에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은 이제 지도를 이제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작고하신 홍태선 사원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공배를 메울 때가 제2의 승부다. 두 번째 승부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 공배를 메우면서 나도 모르게 자충이 되니까요. 이런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바둑 이게 5급, 7급 분들은 또 돋보기를 쓰고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희 여쭤보면은 선이 좀 흐릿하게 보이신데,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대역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성격이 급하신 분들 있어요. 돌을 막 빨리 놓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천천히 하셔라. 이 말씀은 뭐 당연히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셔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과거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하시죠. 하지만 눈이 흐릿한 걸 어떻게 보입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냥 웃고 넘어가셔라. 이 얘기는 저희 아버님 얘기이기도 해요. 저희 아버지도 바둑을 두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어가시니까 눈이 이제 녹내장이 오셔갖고 예전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 게 이 선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충 두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들을 아버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나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웃고 넘어가시고, 또 나도 잘 안 보이면 상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적인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여러분들 이제 바둑 외적인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내기에서 이게 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돌을 따먹고 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도 오시고 등등등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천천히 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요거 하나. 그 내기에서 적게 지려면 어떤 포석을 짜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바둑을 둬야 되냐, 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둑을 우선 안 잡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리바둑이 있고 세력바둑이 있습니다. 실리바둑은 다시 내가 실리를 얻으면 상대에게 세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돌이 그 사이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기바둑은 좋지 않은 작전이죠. 세력바둑을 두면 상대에게 지분 허용해요. 하지만 내가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적게 지려면 일단 적게 지는 게 중요하고 안 잡히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면은 세력바둑을 둬야 된다. 세력바둑은 어떻게 두셔야 돼? 일단 두 가지예요. 첫 번째, 3연성. 많이 두시죠? 3연성을 피하시고요. 두 번째, 중국식 보석. 요 두 가지를 두시면 돼요.
자, 요 질문을 이제 답변 드리면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100을 잡았을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100을 잡았다는 얘기는 내가 상수란 얘기 아니에요. 상수. 내가 저 상대보다 잘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거는. 알아서들. 100으로도 원래는 두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0으로 두실 때도 우선은 상대 모양에 들어가셔서 빨리 모양 깨야 돼.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정석입니다. 정석. 정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정석 공부는 저의 제가 만든 책이죠. 정석의 모든 것. 요거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또 설명드릴게요. 요 질문도 이 바둑 공부는 언제 제일 많이 포기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느나요? 라는 질문은 많이 받았는데, 이걸 거꾸로 언제 많이 포기하나요? 라는 질문은 오랜만에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포기하는 기력대는 10급이에요, 10급. 네, 말은 10급. 처음 봐둘 때 우리가 18급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20급이라고 치고 10급이 되기도 전에 포기가 한 절반 이상 포기를 합니다. 왜냐? 단수 따먹을 때까지는 좋은데요. 그 이후로 너무 어렵거든요. 인터넷 바둑을 내가 두신다고 해도 이게 내가 내 맘 같지 않죠. 난 잡으려고 드는데 맨날 잡히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게 절반입니다. 자, 그리고 9급이 됐습니다. 9급에서 5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절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만 명의 바둑 인구라고 치는데요. 바둑을 너무 즐기시는 분들. 그래서 대부분이 75% 안에 다 전멸이야,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 명은 대부분 뭐냐? 우리가 이제 바둑 1000만 바둑 인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100만 명은 기본적으로 7급부터입니다. 7급. 7급만 되셔도 나는 이제 주위에 잘 두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창피하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7급만 되셔도 내가 10명 중에서 3명 안에 드는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린 말씀, 나는 생각보다 약한 거 아니다. 약한 거 아니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5급.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해당되는 기력이 5급인데요. 5급 분들이 굉장히 잘 되시는 거예요. 전체로 쫙 보면은. 저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5급만 두셔도 절대 약한 바둑 아닙니다. 하지만 제일 고민이 많은 기력대도 5급인데요. 5급 때 또 포기를 조금 하세요. 왜냐면 고급자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5급까지가 바둑을 이제 혼자 독학으로 하셔도 올라갈 수 최고치고요. 5급에서 올라가시려면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된다? 네, 바둑학교에서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포기하는 거는 10급 때 포기하고, 두 번째 많이 포기하는 거는 고급자의 벽을 느끼고 있는 5급 때 그 다음에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질문 많이 주셨네요.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바둑 학교 뉴스 소식과 더불어 다양한 소식들을 제가 정리해서 드리는 시간이죠. 자, 이번 주는 가장 제가 깜짝 놀랐던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열린 삼국시대, 일본과 대만의 부활입니다. 이번엔 응창기배라는 시합이 열렸죠.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바둑 올림픽이라는 대회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선수들이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강은커녕 8강에서조차 한국 선수가 모두 졌습니다. 이 4강에서요, 중국 선수가 2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일본 선수, 이치리키 료라는 일본 선수가 허재를 꺾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4강의 반대쪽 자리는 대만의 시야오 홍란 선수가 올라갔어요. 한국 선수는 아예 없었습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이 AR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 바둑계는 다시 한번 삼국지가 개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선수들이
AI 특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일본과 대만과 중국의 반격으로 한국의 독주는 제가 보기에는 신진서가 있긴 한데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한국은 좀 흐린 상황이다, 어두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냉정한 판단일 것 같네요.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요즘에 최정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뉴스로 뺐습니다. 최정 선수의 부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일본 선수가 1회대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간 그런 이유와 똑같은데요. 일단 후배들이 AI로 공부하면서 이 최정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공격력인데, 공격에 대한 이 대응력이랄까, 또 최정 선수의 공격력을 흡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정 선수의 공격력이 잘 먹히진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이런 사례는 이창호 구단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창호 구단이 신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창호 구단이 30쯤에 성적이 이제 급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 흔히 있는 박영훈 선수로 대표되는 서울신산들이 등장합니다. 즉, 이창호 구단의 장점을 그대로 배우면서 이제 이창호 구단과 10년 후배들이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의 무기가 사라지면서 성적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 최정 선수도 그렇고요, 이창호 선수도, 이창호 구단은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변신을 꾀 합니다. 최정 선수는 거꾸로입니다. 공격형인데 지금 변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수비형으로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수비형으로 변신에 성공을 하면서 롱런을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이 보여준 것처럼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올해와 내년이 혼란의 기간일 것 같고요. 최정 선수 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최정 선수의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주 바둑 뉴스는 여러분들 소식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저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최정 선수와 또 신진서 선수의 패배, 많은 분들이 이런 왜 졌느냐를 물어보셔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두어졌던 프로 바둑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바둑을 골라서 설명드리는 주간 프로 바둑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특이한 바둑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저도 이제 프로 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수없는 이 바둑을 봤지만 프로 바둑에서 이런 게 나온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바둑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이 함정수라는 게 있어요. 흔히 이 화점을 함정수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걸치시면은 붙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벌려 놓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는 수가 뭐죠? 네, 붙여서 넘어가는 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백은 갑자기 여기에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맞게 되잖아요. 그럼 젖혀요. 그러면 이제 끊으면은 이제 걸려 드시는 거예요. 네, 단수. 뭐 여기서 안 나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 끊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 순간 여기 끼워 있는 순간 이제 흙은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시면은 어느 쪽이든 나가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나가면은 네, 단수 있고, 흔히 먹여쳐서 두시게 되죠. 단수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백이 나가는데요. 백이 나가면 흙은 2선에 자충이 걸려갖고 2선을 이제 끝없이 기셔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함정수라면 함정수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날짜 붙임 모양에서 이런 형태는 많이 나오죠.
100이 넘어가라 라고 해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이제 붙여 넘어가요. 그럼 갑자기 또 반대로 붙여요. 또 맞게 되고, 이때 반대로 젖힌다. 그러면은 끊었을 때 단수 나와야 되고, 끊으면 나와야 되죠. 네, 이럴 때 이 순간 이제 흙은 걸려둘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흙은 프로바둑에서 두진 않거든요. 우선 붙여서 넘어갈 때요, 상대가 여기 두면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넣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여기서 넣는 형태,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여기도 아예 붙이지 않고요. 네, 반대쪽으로 두시는 것도 좋아요. 네, 젖히고 그냥 상대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두셔도 이 외톨이가 돼서 100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첫 번째 화점에서 나오는 함정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들어올 수 있죠. 이럴 때 여기를 막 덮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날짜로 가고요. 막 막아요. 일단 안에서 사 있지만 이쪽에 세력이 생기면 여기 유리하다 이거죠. 요거를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쪽을 이제 붙이고요. 하나 붙여요. 이게 아주 어려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100이 갇히는 겁니다. 맞겠죠? 반대로 또 젖혀요. 네. 끊어야 되죠? 끊으면 단수 나가야 되죠? 뚫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미리 해놓느냐? 네, 이걸 끊었을 때 양단수로 두면은 맞보기가 걸리거든요. 요게 이제 프로들의 예전에 화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함정수. 근데 프로 정도 되면은 당연하게도 뭐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두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전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둑은 오유진 프로와 김주화 프로의 대결입니다. 여자 선수들의 바둑이고요. 최근 남자들의 바둑도 제가 뭐 하고 싶기는 한데, 남자들의 바둑보다는 이 여자 선수들 바둑이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그 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 바둑으로 좀 많이 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 두 칸 높은 굳힘을 했고요. 자, 걸쳤습니다. 협공을 했고요. 양걸침을 했는데, 자, 날짜로 덮어왔어요. 그러자 여기서 이제 날짜로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원래 여기서 흙은 이쪽을 좀 지켜야 돼요. 근데 붙여서 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유진, 100을 잡은 오유진 프로가 반대쪽으로 붙여줍니다. 김주아 선수가 이제 당연히 끊었고요. 배운 대로 네, 이쪽으로 이제 젖혀 나갑니다. 자, 끊고 단수. 빵 따내면 줄 수 없거든요. 나오고, 자, 밀어가서 아까 나왔던 형태가 그대로 돼서 어떻게 보면 흙이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에서는 단수를 쳤어요. 자, 이쪽을 이제 이었고요. 이제 흙은 나가야 되겠죠? 네.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수를 두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붙여서 빠져나갔습니다. 두 점이니까 머리를 때리고, 이거 빵 따위는 줄 수 없죠? 나가고, 자, 두 점, 이거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합니다. 자, 흙도 이제 축이잖아요? 밀고 나갔고, 자, 두 점이 나란히 있습니다. 두 점이 나란히 있으니까 어떻게 행마를 하셔야 된다? 머리를 두들기는 게 일단 가장 기본 행마가 되겠죠. 자, 흙은 하나 끊어놓고 나가고 빠지면 잡히죠. 단수 쳤습니다. 자, 여기서 100이 뭐 기본 행마이기도 하고 또 묘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넉 점과 이 하나를 엮는 그런 묘수인데요. 100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될까요? 묘수라면 묘수고, 네.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100의 묘수는 반대로 단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를 잡는 것과 축으로 잡는 것, 맞보기가 되죠. 오유진 프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3급 정도만 되셔도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수를 잘 뒀고, 당연히 넉점을 살려야 되니까 늘었습니다. 빵 따내면 이게 기본으로 일단 했고요. 빠지면 안 되죠. 자, 이 모양에서요,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흙이 단수를 치는 게 있고, 그냥 느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단수를 쳐야 될까요? 즉, 패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늘어야 될까요? 네. 지금 빵 따냄이니까 이 돌과 패를 하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백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패를 할 필요 없습니다. 느는 게 정수. 자, 그러자,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를 얻은 거죠? 자, 여기를 콕 찔러서 이 돌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단수, 나가고, 자, 단수를 했습니다. 백이 따낼까요? 늘까요? 네, 따내는 건 안 됩니다. 내가 따내는 게 눈에 보이시죠? 하지만 단수를 치게 되면은 그 자리를 어차피 잃으셔야 되니까 이런 모양을 똘똘 뭉쳤다라고 하죠. 나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내는 것을 따내지 않는 게 이게 아주 어렵고 고수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기 어려운 거죠. 나갔습니다. 요게 잡히면 안 되니까 연결했고요. 흙이 는 게 어렵지만 또 좋은 수입니다.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백은 자, 또 어렵게 끊고 늘었습니다. 자, 백이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막는 게 있고 저쪽으로 반대로 느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까요? 귀죠, 귀. 네, 귀면은 어디가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했습니까? 3, 3.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3의 자리가 일단 기본 급소니까 무조건 두어놓고 봐야 된다. 자, 잡히면 안 되죠. 연결. 102였습니다. 흙이 손을 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손을 뺄 수가 없죠? 왜요? 네, 이쪽으로 끊어서 이으면은 늘어서 넉점이 잡히죠. 따라서 자, 지켜야 되는데, 자, 문제. 흙은 여기서 어떻게 지킬까요? 다 지키는 게 가능하죠. 자, 1번,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2번, 호우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3번, 꽉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 2, 3번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가 될까요? 자, 가장 모양에 일단 가장 급소 어디라고 했어요? 네, 따라서 지금 호구 자리가 2번이 답이 됩니다. 호구 자리를 두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호구 자리를 두셔야지 다음에 4는 확실한 수가 있죠. 있는 수는 어디 얻어맞으면 못 살죠? 급소가 눈에 보이세요? 네, 이 자리 얻어맞으면 자동으로 못 살고, 느는 것도 비슷합니다. 나중에 끊고 늘게 되면은 흙의 집이 한 번에 무너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호구 치는 게 네, 정수. 단수 치고 2였습니다. 100의 다음 수는 있는 게 제일 바보수죠.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빵따냄으로 돌을 잡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한번 볼게요. 두 점머리 때리는 거 일단 급소. 급소는 언제 둔다?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두라고 했죠. 일단 두는 겁니다. 자, 이제 붙였고, 되게 이제 막았습니다. 요 진행은, 이후 진행은 그냥 한번 저와 함께 감상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이제 밀고 갔는데,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흙이 워낙 잘 안 풀렸어요. 네, 그래서 백이 일단 빠져나가자, 자, 단수, 따내고, 단수, 요석 이어야 되고, 자, 김주화 선수는 자, 호구 자리 급수 맞고, 자, 밀고 와서 어렵게 패를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은 어차피 이게 끄느나 똑같아요. 자, 들어갔고, 따내고, 흙이 팩감이 딱 하나. 네, 여기 뚫어가는 팩감. 따내고, 이쪽을 따냈습니다. 팩감이 백도 딱 하나. 어디 있을까요? 네, 붙이는 요 넉점, 5점 잡는 팩. 자, 그래서 여기를 빵 따내고, 백도 잡고,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누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세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단계 초보가 되면은 돌을 잡으면 좋고 내 돌이 잡히면 나쁘다. 지금처럼 돌이 같이 잡았어요. 봤더니 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10개, 100은 6개, 8, 12개가 잡혔네? 그러니까 100이 나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이게 이제 초보 단계예요. 2단계가 되면, 다음 단계, 3급 언저리가 되면은, 집을 세게 돼요. 아까 이쪽에 5개, 6, 8, 10, 13개네요. 13개는 26집이에요. 곱하기 2. 28, 30, 32, 34, 36집이에요. 35집밖에 안 돼요. 이거는 10집, 12, 16, 18. 대충 20집이에요. 흙이 좋네요? 하지만, 그래서 최종 단계, 고급 단계가 되면은 공간으로 따진다고 했어요. 흙은 닫힌 공간이죠. 더 이상 늘지 않는 닫힌 공간. 100은 이쪽이 다 열린 공간. 그래서 고수가 되면은 공간의 넓이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치로 100이 훨씬 유리하고요. 결국 오유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2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점에서 나오는 함정수는 2가지가 있다. 요런 배석에서 넘어가라고 한 다음에 요거 수술은 똑같아요. 어쨌든 붙여오는데 여기서 막으면 걸린다. 네, 늘어야 된다. 늘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막 했을 때 막 덮어가. 네, 이것도 만만치 않다. 요게 훨씬 더 어렵죠. 날짜로 하나 건너 붙이는 게 포인트. 네, 이쪽 이제 막아야 되죠? 이때 하나 젖히고, 네, 이쪽을 뚫어야 되는데, 뚫은 다음에 단수, 나가고, 또 나가고, 끊으면 양단수. 이걸로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쉽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억나실 때,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또 상대가 써오면은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주간 프로 바둑 시간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바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응창기배에서 한국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16강에서 모두 다 졌거든요. 4강에는 일본 선수와 대만 선수가 올라갔다는 거.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누가 땄냐면은 대만의 시아홍 선수가 땄어요. 근데 여자 바둑은 이거보다 변화가 더 격렬합니다. 이번에 이제 황용사 배라고 중국에서 8명, 한중이 8명의 선수가 대구를 했는데요. 일본의 아사미 선수가 진짜 우승이나 다름없는 2등을 했어요. 그만큼 그동안은 우리가 한 수 아래라고 깔봤던 일본과 대만의 선수들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대등한 결과를 내고 있다. 그동안 AI를 먼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1등을 했는데요. 이제 1등의 선점 효과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국 바둑은 좀 만만치 않은 시기가 될 것 같지만 우리 후배들이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이번 주 주간 바둑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이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